우리 석사나 박사까지 했으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학문적인 곳이고요. 여기는 지금 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것은 학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시는 곳은 지금 산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찌 보면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소개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취업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곳에 한 번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것들은 취업의 과정인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취업을 앞으로 준비할 때에 더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꾸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원하는 그런 삶과는 다른 삶을 오래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이 지칠 수가 있고, 슬럼프도 올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서, 제가 지금 이러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비록 저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영상으로 처음 얼굴을 뵙는 분임에도 여러분이 누군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루빨리 원하는 곳에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원하는 월급을 받고 원하는 저금을 하고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곳에 가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취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취업은 곧 창업주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맥락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찌 보면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창업주는 아무래도 정부겠죠. 그리고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함께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A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B가 같이 하는 동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돈의 흐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은, 나도 돈의 일부를 하고 동업자도 돈의 일부를 포함해서 이 둘이 같이 모였을 때 이걸 보고 이제 사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나는 이만한 돈을 낼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런 돈이 없거든요. 근데 동업자, 즉 창업주는 이런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시간을 원합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원해요. 그러면은 동업자는 돈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을 나와 평소에 만났던 그런 친구가 아닌 법적으로 사회에서 만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이 한 장으로 적힌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은 당신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휴게 시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우리의 계약 기간은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당신이 하셔야 될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이죠. 근데 저는 한 달에 이 정도의 금액과 연봉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게 그게 근로계약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창업주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돈을 낼 수 없으니 시간과 전문성을 내는 거고요, 창업주는 돈이 있으니 둘이 합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돈이 많은 부자들은, 또는 생각이 많은 분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시간이 돈만큼 아주 소중하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즉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몸을 두 개로 만들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중간에 휴게 시간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아무 사람을 사는 게 아니겠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좋아요. 당신이 그 정도의 돈을 주신다라고 하니, 그리고 제가 근무해야 될 시간이 이때부터 이때까지라는 거, 오케이,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이 정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서로 합의된 거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창업주와 함께 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그냥 취업하면 되겠지,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맥락으로 간다면 창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나 걸려라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죠. 그걸 알 수 있는 맥락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와 그 사람의 면접, 즉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에서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으로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인지, 또는 그냥 아무데나 찔러보고 여기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온 사람인지, 돈을 갖고 있는 창업주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마스터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 써놓고 이거를 이 회사도 찔러보고 이 회사도 찔러보고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더 철저해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일수록 더 엄격해지겠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당장 사람이 없어서 그냥 마스터 자기소개서라도 괜찮으니 우선은 와서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곳은 있어요.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물론 대기업도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취업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취업은 그냥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본인이 꿈꾸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분들도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 나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오르는 이 지금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을 나와서 지금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예상대로 이 시장이 나를 알아주고 너무나 나에 대한 이런 아이템 또는 서비스를 열광해주네, 그런 과정에서 돈이 벌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다 보니까 나 혼자로는 부족해,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게 바로 채용 공고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마케팅을 낼 수도 있고, 영상 편집을 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기획을 해줄 기획자를 찾을 수도 있고, PM을 찾을 수도 있고, 총무를 찾을 수도 있고, 인사를 찾을 수도 있고, R&D를 찾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각각에 맞는 사람을 찾을 때에 분명 이 사람이 이 창업을 처음 스타트했을 때는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이런 거로부터 사업이 시작되다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반복될 때, 이런 큰 굴레가 계속 굴러갈 때,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굴러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처음 시작한 이 기업이 정말 많이 커져 있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혹여나 사기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적어드린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커다란 배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커다란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배들이 여러 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선착장이고요. 선착장이 이렇게 있을 때 다양한 배들이 지금 정박을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채용 플랫폼입니다. 채용 플랫폼에 여러 기업의 배들이 와 있고, 지금 이것이 기업입니다. 배 크기가 다 달라요. 큰 배는 대기업일 수도 있겠고요, 작은 배는 스타트업일 수가 있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크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아직은 작은 사람이 있는 이런 배도 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보고 배에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각 배가 원하는 거는 다 공지가 다 달라요. 우리 배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요, 우리 배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요, 우리 배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요, 우리 배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지금 선착장을 향해서 각각 기업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배에 타서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기 전에는 이력서를 냅니다. 이력서를 낼 때, 자 한번 봅시다. 큰 배라고 할 때 먼저 나는 배 뒤에 있는 해당 터빈을 잘 확인하는, 또는 로터죠, 프로펠러 형태로 해서 배 추진력 관련돼서 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나는 엔진실에서 근무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올 수가 있겠고요. 또는 나는 방향을 잘 확인할 수 있어, 그런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람, 또는 나는 이 배 안에 있는 해당 배가 크루즈배라고 한다면 배 안에 있는 고객들을 내가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 관련돼서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니즈에 맞는 공고를 내겠죠.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필요한 사람의 직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분명 기업은 명확합니다. 이 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착장에서 나와서 저 바다로 갈 거예요. 자, 근데 바다로 갈 때 바다가 어떻게 계속 평온하겠으며 바다가 어떻게 계속 파도가 이르고 해일이 이르겠습니까? 평온할 때도 있고 해일이 올 때도 있고 파도가 심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다라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으로 가기 전에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이 배는 저 세상에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의 형태를 만드는 그런 사람만 모집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니즈에 맞는 사람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지금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일단 마스터 자소서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십니까? 각각의 직무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럼 그 직무에 맞게 그리고 배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셔야겠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기업의 특성은커녕 하나만 쓰면은 다 지원 가능한 그런 걸 쓰고 계십니까? 내가 혹여 모든 기업에 있는 직무, 그 직무에 맞게 지금 자소서를 썼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배에서 잡아야 되는 물고기의 크기와 종류가 또 다릅니다. 이 배도 다르고요. 이 배도 다릅니다. 각각의 배에 다르게 여러분들이 쓰신 게 맞겠죠. 이 배 위에 있는 이 선장, 즉 창업주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력과 이 사람이 우리 배에서 어떤 일을 할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고 싶다. 그 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누리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배의 특성과 이 배에서 본인이 할 역할과 이 배에서 잡아야 될 물고기는 주로 어떤 종류인지 이 배가 바다로 나간다라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커리어피크는 과학기술 관련돼서 공기업, 사기업 관련돼서 주로 멘토링이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석사나 박사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사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석박사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석사나 박사까지 했으면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학문적인 곳이고요. 여기는 지금 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것은 학문이고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시는 곳은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학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으로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 배가 잡아야 될 물고기는 어떤 크기인가요? 어떤 종류예요? 이 배가 현재 바다로 뿌릴 그물은 또는 낚싯대는 어떤 모양입니까? 크기는 어떠합니까? 이 배 안에 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엔진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엔진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런 엔진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잘 구동될 수 있을까? 어떻게 고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학문적인 걸로 접근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건 학문이시고요. 이 산업은 달라요. 산업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고 더 많은 고객과 더 큰 바다로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건 학문이에요. 학문과 산업 연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계속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여나 정부출연연구원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부출연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정부출연연구원이 하나의 배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정부출연연구원 중에 하나가 한국기계연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기계연구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국기계연구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즉 학문적으로 접근한 그 분야에서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이 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그 역할이 여러분들이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만날 다른 배들의 주로 형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십니까?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그게 취업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런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모르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그렇게 한다면 다시 돌 거예요. 왜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